영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래스입니다. 내 딸, 내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은 인류를 구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랑은 이거 완전 가족 이기주의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웃클래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 쿠퍼로 대표되는 실천적 사랑과 브랜드 박사와 만 박사로 대표되는 공상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실천적 사랑은 내 옆에 있는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공상적 사랑은 인류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에 대한 사랑과 같은 공상적 사랑은 단순히 생각하면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그 위험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존 브랜드 박사와 휴먼 박사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나사에서 나사로 프로젝트를 총지휘하는 인물인데요. 영화 초반에 그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플랜 A와 플랜 B가 있다고 말합니다. 플랜 A는 현재 지구의 인류를 사람들이 살만한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이고, 플랜 B는 인류의 생존은 어려우니 인간의 수정란을 다른 행성으로 보내서 인류를 다시 재건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브랜드 박사는 겉으로는 플랜 A를 성공시키려는 듯 했지만 사실 플랜 A는 가망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상태였습니다. 애초부터 플랜 B를 실행시킬 계획이었던 거죠.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딸마저도 속이면서 플랜 B를 실행시키려 했습니다. Father had to find another way to save the human race from extinction. Plan B, a colony. Why not tell people? Why keep building those damn Because stations? he knew how hard it would be to get people to work together to save the species instead of themselves or their children. 영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중력 방정식에 관한 비밀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숨겨왔죠. Amelia, your father solved his equation before I even 이런 브랜드 박사의 모습은 공상적 사랑이 가진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인 개개인의 사람이 아닌 인류라는 추상적 대상을 살리겠다는 것을 대의로 믿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을 속이고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플랜 B를 실행시키려 한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생각임은 분명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결국 내 딸을 구하고자 했던 쿠퍼의 선택과 결단이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결국은 쿠퍼의 실천적 사랑에 입장이 옳은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Nobody believed me, but I knew you'd come back. 이러한 문제는 영화 초반 쿠퍼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쿠퍼는 자녀들의 문제로 학교에 가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쿠퍼의 아들이 성적이 낮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니 쿠퍼는 이렇게 대답하죠. What's your waistline? Oh, what, 32? I'm about 33 inseam. I'm not sure I see what you're getting at. You're telling me it takes two numbers to measure your own ass, but only one to measure my son's future? 또 선생님들은 지구상에 필요한 건 이제 농부이며 엔지니어는 뒷전이라고 말합니다. Okay, well, right now, we don't need more engineers. We didn't run out of television screens and planes. We ran out of food. The world needs farmers. 그리고 딸 머피가 아폴로 후에 달 착륙을 기록한 책을 가져오자 담당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Explaining how the Apollo missions were fake to bankrupt the Soviet Union. You don't believe we went to the moon? 선생님은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아폴로 계획으로 인간이 달에 갔던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요. 영화에서 정확하게 배경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극심한 식량 문제로 인해 국가가 교과서를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이 부족한 와중에 국민들이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되려고 했으면 국가 입장에서 인력 낭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농업 외의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볼 때 인류를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과 선동도 할 수밖에 없다는 국가의 입장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모습은 브랜드 박사가 보여주는 공상적 사랑의 모습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와 같은 생각은 자칫 집단주의나 심지어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선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강제로 통제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 아이는 내가 잘한다, 점수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딸과 아들을 구하기 위해 우주로 떠난다는 쿠퍼의 태도를 단순히 개인주의나 가족이기주의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를 거부하는 태도로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이죠. 이처럼 영화는 쿠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공상적 사랑이 가진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조시마 장로 외에도 공상적 사랑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신문관인데요. 대신문관은 16세기경 스페인 세비야에서 매일같이 종교 재판을 하던 추기경입니다. 이 대신문관이 100명의 이단을 화형시키고 난 다음날 지상에 예수가 강림하게 된다는 것이 이야기의 배경이죠. 예수가 강림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단을 심판하던 대신문관은 그를 따르는 게 당연할 텐데요. 어이없게도 대신문관은 예수를 체포하여 가두게 됩니다. 대신문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가둔 것일까요? 대신문관은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활활 타오르는 저 메마른 벌거숭이 광에 이 돌들이 보이느냐? 이것들을 빵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인류가 은혜를 아는 온순한 양처럼 내 뒤를 따라 달려올 것이다. 너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알고 있느냐? 바로 이 지상의 빵의 이름으로 지상의 정신이 너한테 방귀를 들고 일어나서 너와 싸워 너를 이길 것이며 일단은 먹여 살려라. 그런 다음에 그들로부터 선행을 요구하라. 바로 이런 말이 쓰인 깃발을 들고 너에게 대항하여. 이 이야기는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광야의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는 이를 거부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대신문관은 왜 이때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왜 인간에게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줬으면서 굶주림을 해결해주지 못했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와 대신문관의 대조되는 입장을 영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쿠퍼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하늘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땅만 보고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Well, we used to look up in the sky and wonder at our place in the stars. Now just look down and worry about our place in the dirt. 엔지니어나 과학자는 필요 없고 당장 먹고 살 농업이 중요하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일단은 먹여 살려라. 그런 다음에 그들로부터 선행을 요구하라. 라는 대신문관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대신문관은 나아가 인간에게 자유 따위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는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부했는데 복종이 빵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자유인가? 그들이 여전히 자유로운 채로 남아있는 한 어떤 학문도 그들에게 빵을 주지 못할 것이니 그들은 결국에 가선 자신들의 자유를 우리의 발 아래로 갖다 바치면서 우리에게 차라리 노예로 삼아도 좋으니 먹여 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대신문관은 자유보다 빵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최우선이고 이와 같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자기 자유도 바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바친다는 것은 대신문관 자신이 독재자가 돼도 좋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예수처럼 지키지도 못할 무책임한 말을 던질 바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빵을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는 인간의 굶주림도 극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보고 있는 반면 대신문관은 인간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개인의 자유쯤은 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는 대신문관과 같은 발상은 전체주의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독재 체제가 된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지닐 빵이 평등이라는 공산주의적 가치가 독재체제나 전체주의로 바뀌는 모습을 우린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생각한다는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처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이념은 결국 모두의 자유를 구속하게 됩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개개인을 희생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터스텔라의 영화의 결말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실천적 사랑이 모든 인류를 구원함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천적 사랑과 공상적 사랑,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집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는데요. 물론 우리는 우리 인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영화 인터스텔라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며 실천적 사랑이 결여된 공상적 사랑은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내가 공상적 사랑에만 치우쳐져 있다면 영화 인터스텔라와 함께 내 옆에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아웃클래스대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기 힘든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